자, 한국에서 미국 건너갔는데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바로 중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유 유산이죠. 중국의 장자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멋진 풍경이 있죠. 여기에 또 놀라운 광경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빼어난 절경으로 유명한 장자재인데요. 이곳에서 누군가 가느다란 줄이를 걷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는 케이블카보다도 더 높은 곳이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죠. 네. 사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팔을 길게 뻗어서 중심을 잡는 사람, 걷다 말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치 하늘 위로 걷는 이 장면, 믿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 모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저렇게 높은 데서 굳이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줄을 외줄을 건너는 거면 그냥 이 지상에서 한 1, 2m 정도에서 그래도 쭉 건너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아찔한 상황에서 건너야 될까요 또?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굳이 저렇게 위험한 일을 찾아서 사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딱 정해진 스포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목인데 저 종목의 원조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이 돼서 만든 스포츠 종목으로 슬랙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슬랙 라인 대회가 저기서 열린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 밑에 아찔함 진짜 아찔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 저게 폭이 한 2cm 정도 되는 줄 위를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건데 장각의 계곡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이제 대회를 했고 프랑스, 브라질 이런 데서 20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저 영상 봐도 이 참가자와 이 길게 뻗어 있는 줄 사이에 밧줄 로프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 안전장치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안전에 더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어머나. 스토킹 혐의라는 것은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하죠. 그런데 최정원,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 최정원 누구지 하실 것 같아요. 네, 남성 듀오 UN 출신입니다. 그 파도라는 노래로도 여름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듀오 활동 이후에는 주로 배우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나.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최정원 씨는 지난 16일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집어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정원 씨,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도록 법원에 긴급 응급조치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도 안 되고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접근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사후 승인을 법원한테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이 임시 조치, 응급 조치에 대한 승인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긴급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특수협박으로 흉기로 위협을 했고 또다시 찾아가서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찾아가거나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긴급하게 법원이 긴급 응급 조치를 명령을 한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그런 건데 근데 아까 안진용 기자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흉기를 들었다는 거, 흉기를 집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여성분의 주장인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섬뜩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싶습니다. 네, 최정원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여성이 SNS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글로 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주장인데요. 최정원 씨가 집에 찾아오고 일단 그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 감식과 피해자 조사만 6시간 정도 받았고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굉장히 한참 망설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흉기를 겨누어도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라고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이 됐지만 결국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스토킹 혐의라고 할게요. 아직 뭐 스토킹을 했다고 단언하기엔 조금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스토킹 혐의라고 해둘 텐데,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물론 여성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섬뜩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최정원 씨가 바로 또 입장을 냈는데 어허. 완전히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은 너무나도 와전됐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최정원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여자친구라는 분이 했던 주장과 최정원 씨가 SNS에 밝힌 내용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180도 다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네. 앞서 여자친구라는 분이 썼던 글은 뭐예요? 완전 지금 내용이 상충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고, 지금 최정원 씨가 얘기한 부분이 아까 이제 하재근 평론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네. 격양된 상태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여자친구가 올린 글이 결국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지, 실제로 본인이 흉기를 들고서 협박을 했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를 지금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지속적으로 본인은 스토킹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와 한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최정원 씨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냐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차근차근 앞서 이 여성분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는 일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정원 씨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쟁점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될까요,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말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흉기를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가 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라는 게 있는데요. 너를 죽일 거야도 협박이지만 내가 죽어버릴 거야도 협박이거든요. 실제로 감정이 격분해서 싸움은 이뤄진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형법상 범죄에 이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인 간의 싸움은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 집착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전례도 좀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두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격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격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받고, 또 최정원 씨도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조사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자분의 주장이 지금 최정원 씨의 주장처럼 여성이 밝혔다는 내용, 흉기를 최정원 씨가 찾아와서, 여성 집에 찾아와서 흉기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이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사실이, 지금 왜냐하면 흉기를 겨눴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여성분의 SNS에. 그러면 경찰이 전후 사정을 따져봤더니 흉기를 든 사실은 물론이고 겨눈 사실은 물론이고 흉기를 든 사실조차 없었다면, 이렇게 SNS에 이 흉기 운운했던 여성분은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실제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고 진술했다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특히 SNS에 올린다는 것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실제 사안이 이 특수협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허위면 이 여자친구가 허위 주장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하지만 진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최정원 씨가 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경찰이 명백히 밝혀줘야겠지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진용 기자님 조금은 최정원 씨의 얘기를 다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 상대의 연인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하나 최정원 씨가 또 다른 구설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원 씨가 배우로 전향한 후에 근데 지금 최근 3년 가까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23년 상간남 의혹이 불거지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정원 씨는 해당 여성과 오랜 지인이지 상간 상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 혐의와 더불어서 이 상간남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은 증거를 본다면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라면서 9월에 일단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승리할 거라 믿지만 이기더라도 2심까지 갈 상황이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본인은 정말로 상간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 최정원 씨의 일을 둘러싼 이런 구설들이 사실 여부로 드러날지는 재판 그리고 수사 결과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유명 연예인이 이 같은 일에 잇따라 휩싸인 것 자체를 두고도 이미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했고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요, 뭐 상간남 소송은 이제 진행될 테니까 스토킹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측은 하지 말고 수사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쌀알 만한 플라스틱 때문에 작긴 작다는 건데 쌀알 정도면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담 아나운서. 네,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0분쯤이었는데요. 고속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서 있었는데 그 화물차를 어떤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쌀알만한 플라스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게 말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데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위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화물차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정말 많이 찌그러졌죠. 처참하네요, 진짜. 네, 소방대원들이요 차량 부품을 하나씩 뜯어내면서 운전자를 어렵게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40대 운전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겨울철에는 도로에 살얼음처럼 보이는 블랙 아이스라고 뭐 그런 거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겨울철 아니잖아요. 폭염이 있는 여름인데 왜 갑자기 차량이 1차로에서 미끄러지듯 저렇게 방향을 걷잡을 수 없이 화물차 쪽으로 뜬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이 남해고속도로 진교 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25톤 화물차에는 40개의 자루가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자루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데 비비탄 형태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쏟아지면서 1차선 도로 위에 깔려버린 겁니다. 어머나. 이 50대인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알갱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를 해놓은 모습인데 뒤따라오던 SUV 차량 1차로에서 플라스틱 알갱이를 밟고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갓길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여파로 이 40대 SUV 운전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듣고 나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요. 세상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적재물에 있던 플라스틱 원재료 알갱이가 쏟아지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사고 난 겁니다. 예, 1차선에서 갑자기 한 45도로 이렇게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대로 박은 겁니다. 아우 세상에 이걸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운전자 지금 사망한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 그리고 그 가족 유족분들은 얼마나 지금 너무너무 황망하고 분통 터질 텐데 아니 근데 애초에 저 화물 차량에서 플라스틱 알갱이 그 무슨 자루인지 박스인지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쏟아진 이유는 뭐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이제 저런 식의 사고가 벌어지면 보통 과적인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과적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짐을 제대로 묶어야 되는데 제대로 묶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 해당 운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40개요. 제품이 좀 모르는 제품이라 결박을 했는데도 하나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리 됐지. 과적한 건 없는데 결박도 잘했는데 그게 국도 오면서 좀 틀어졌는가 그게 빠져든 것 같아요.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백밀러로 보면 뭔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쳤을 건데. 세상에. 듣고 나니 화물차 운전자의 얘기를 저걸 또 이유라고 듣고 나니 너무너무 기가 차. 이른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화물 차량은요, 고박장치라 해가지고 짐을 잘 이 줄 같은 걸 다 단단하게 당겨서 묶어야 돼. 그래서 고박장치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느슨하게 한 것 같다는 게 지금 화물차 운전자의 얘기잖아요. 이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이렇게 이 화물차들의 적재물이 이제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안전조치, 그러니까 이런 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꼼꼼할 정도로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운전자분은 뭐 결박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박을 잘했다라면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세상에. 진짜 운전자분 너무너무 지금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족분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세상에. 운전자분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어머.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 배우 김승수 씨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차마 붙잡지 못한 그녀다. 아니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누군지 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일단 김승수 씨 하면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사극에서요. 뭐 의사, 변호사, 기업 대표, 와, 뭐 대박.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왕도 다양한, 많이 하고, 네. 예, 형사도 하고 무사도 그렇죠. 하고 뭐 많이 했는데 이런 역할로서의 김승수 씨가 아니라 본인 인생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녀, 그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녀 생각나는 하면, 분이 있어요, 진짜. 그죠? 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간 썸을 보여준 그녀가 있습니다. 네. 묘한 관계를 보여줬던 배우 양정화 씨를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아하. 양정화 씨랑 김승수 씨는요, 사실 굉장히 친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두 분이 MBC 공채인데 양정화 씨가 93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22기 공채고 그리고 김승수 씨가 97년 데뷔해서 26기 공채예요. 그러니까 네 기수가 차이가 나니까 선후배 사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둘이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절친일까? 두 분이 함께한 작품이 4개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한 인연인 게 1971년 7월 25일 생일이 똑같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예요? 혹시 한 분은 양력이고 한 분은 음력인데 7월 20일로 묶은 거 아니에요? 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어머나. 그 굉장한 또 인연이죠. 두 사람이 뭐 오랫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또 다시 출연하면서 핑크빛 기류를 보여줬잖아요. 어허.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두 분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혼을 응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김승수 씨의 그녀는 양정화 씨일까요? 바로 그 속내를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승수 씨가 고백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셨잖아요, 양정화님. 그건 뭐 진심이 아니, 또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볼 때 그때가 제일 망설였지. 20 몇 년을 진짜 먼 알 친구처럼 막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또 결혼할 분도 만나서 같이 또 지내보기도 하고 결혼식장도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갈라서기로 한다고 마음 먹고 나서 나하고도 또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봐왔었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기가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면서는 그래도 이게 새록새록 이렇게 조금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같이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추억. 방금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맞다 저 사진 막 이렇게 뭐 백허그 비슷하게 저기 뭐 있잖아요 4컷짜리 사진 찍고 막 그거 보면서 저 때 진짜 야 우리가 이제 딱 앞으로 사귈 찍고 막 결혼까지 할 거라 생각했잖아 막 이거 진짜. 근데 어쨌든 하정연 평론가님 사실 사랑과 우정 사이의 오묘한 줄타기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김승수 씨는 사랑 쪽으로 약간 기울었나 봐요. 그 부분이 퍽 알쏭달쏭한데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의 러브라인 감정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모르겠으나 뭔가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저 방송용 아닌 것 같은데 막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승수 씨의 마음이 실제로 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승수 씨가 누가 봐도 고백 같은 말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양정아 씨한테 정아야 누가 내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더라. 좋은 장소 보면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거의 대놓고 한 건데 대놓고 누가 봐도 고백이죠. 그래서 양정아 씨가 진심이야라고 물어보니까 또 김승수 씨가 티를 안 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숨기면 많이 후회할 것 같다라면서 누가 봐도 고백 같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거의 약간 프로포즈 비슷한 것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면 아직 사겨? 아니 결혼한다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사실은 이 고백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왜요? 하지만 뭐 또 더 지켜봐야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양정아 씨가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양정아 씨 대답은 나는 너를 오래 보고 싶다. 만났다 헤어져서 예전처럼 못 돌아가면 서먹해지는 사이가 되는데 싫다. 너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승수와 좋은 친구로 오래오래 보고 싶고 좋은 인연 만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에둘러서 고백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양정아 씨 이미 10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했으니까 김승수 씨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또 안정되게 사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야 제목이 조금 전에 앞에 보여드린 제목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승수 씨가 차마 붙잡지 못한 그녀는 이제 양정아 씨인데 그러면 혹시 김승수 씨가 지금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사인회하고 뭐 행사하는 그게 있었는데 꽤 먼 지역에서 어머님하고 따님이 같이 팬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와갖고 사인하고 뭐 사진 찍으려고 오신 거야. 한참 기다리셔갖고.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따님이 봤는데 오래간만에 조금 약간 봤어? 약간 그래서 예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아유 이게 결혼할 사람만 없으면 그냥 우리 딸도 팬인데 너무 아쉽네 이제 왜 이러시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저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따님 전화번호 이럴 수가 없잖아. 일단은 뭐 영상 편집 진짜? 네,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셨던 어머니와 따님분 혹시 옷차림 기억나세요? 따님분의 옷 색깔? 파란색 이제 뭐 좀 입으셨고 상황이 그랬어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을 좀 못 드렸어요. 혹여라도 방송을 보시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혼자 자유로운 몸이니까
근데 식사 같이 하셨으면 네,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지금 뭐 갑자기 분위기가 뭐야 지금 최진명 교수님 갑자기 분위기가 TV는 사랑을 싣고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양장원 씨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사인회를 했는데 사인회에서 만난 그 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을 보고 눈길이 한꺼번에 갔다. 그리고 관심이 가슴이 뛰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첫눈에 반했지만 그때 잡지 못했던 그 여성분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주변 시선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했던 그분에서 이제 마음을 열었잖아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김승수 씨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서 하시는 음에 반가운 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좌동 매장에서 사인회 했던 날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함께 올라오신 따님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힌트 없을까요? 힌트는 없고요. 아름답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름답고 느낌은 또 그렇습니다. 뭔가 그분들이 난데하고 좀 특징 줄 만한 좀 힌트. 오면 나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때 혹시 의상 같은 거? 의상은 블루 계열입니다. 블루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점점 좁혀져요. 지금 좁혀지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말을 못 끈 건데 저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식사 한번 하시자고 김승수 씨가 말씀하고 있으니 그분이 맞으시다면 저희 뉴스파이터로 전달해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사인회 때 오셨던 그 어머니과 따님 중 지금 확률상 지금 시간 뉴스파이터 TV 앞에서 보고 계실 분은 어머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머님이 보시다가 왜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우리 빨리 가자. 김승수 씨가 우리 니 찬단다 하실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반가운 소식이 진짜 이어진 거예요.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앞으로 나중에 또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또 멋진 만남의 장면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얼른 전화해요. 얼른 전화해 보세요. 네네.